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13일 날, 어떤 어머님이 외동딸인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남자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남자들이 몇 개월 이렇게 사귀다 보면 저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이제 나이가 33, 34인데, 어머님이 이제 60대 중반인 것 같아요. 30대쯤에서 이제 결혼 좀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외동딸이고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오기야금이야 키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거리로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너무 심란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참 제가 봐도 참 어려운 사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주가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자로서 좋아하면은 여러 가지가 골치 아파. 일단은 임신을 하는데 힘들어요. 한하고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몸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경우는요, 성생활도 힘들고요. 또 임신하기도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또 식신상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남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주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떤 남자가 와도 이혼이나 혹은 사별사주라고 내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주를 조금 어머님이 너무 이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요즘에 아주 약을 먹고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항상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주를 보니까 참 어려운 사주예요. 어떤 게 어려우냐? 남자가 여기 사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사주니까 실제로 힘들잖아요. 내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또 힘들게 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도 이런 경우는 성직자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 한 30초가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좋은 말씀을 못해서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또 본인이라든가 어머님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해놔야지 스트레스 안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생 이렇게 어디 방에 앉기만 하면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주 구조가 간단하니까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요, 사주 구조는 신미년, 무술월, 병자일, 병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주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한 글자가 강한 경우, 많은 경우 있어요. 그게 육친상으로 어느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사주에 보면은 지금 토가 많죠. 5글자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럼 이 병화가 이제 화죠. 화생토가 되죠.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병화는 나를 생겨주는 이 목이 지금 없죠. 인성이 이 사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어머니의 인연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은. 이런 경우는. 그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자, 이제 인성이 없는 상태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 사고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지능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고하는 생각이 좀 적다 보니까 행동하는 건 뭐 금방 맘만 먹으면 바로 일어나서 뭐 어디 간다든지 뭘 사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식상이 너무 강해.
식상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식상이 뭘 극하죠? 관을 극하잖아. 여기서 관이 여기 남자야, 남자. 남자가 이렇게 이 자리는 잘 잡고 있죠. 자, 병화 밑에 여기가 이제 배우자 자리야. 요렇게 같은 기둥에 자, 이 주인공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구조야. 요거만 봤을 때. 그런데 이 자수가 이게 물 어떤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죠. 일차적으로 봐서. 크기로 치면 쉽게 이게 크기로 치면 굉장히 작은 기운이라고. 적은 기운 차라리. 그럼 이 수가 이 산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수량이 적은 물이라고 봤을 때 이 태산 같은 지금 이 무토가 하나, 둘, 셋인데 이 네 개나 이렇게 딱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 스며 들어가 버리죠. 이 사람은 이 관이 조절을 여기 이 존재를 못해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어떻게 돼? 다 흡수돼 버려요. 이렇게 엄청난 이 마른 흙이 엄청난 산이 네 개나 있는데 그 사이에 껴 있는 이 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본인이 상당히 지금 신약사주, 극신약사주, 인성도 없고 나와 같은 비견도 없고 내가 에너지만 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게 일하면은 그다음 바로 쓰러져서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혹은 또 몸살 나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약한 사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신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기진맥진할 수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를 봐서는. 남편이 이렇게 식상이 강하다는 건 남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구조죠. 그럼 자식도 지금 식상이 자식인데 하나, 둘, 셋, 이게 자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강하면요 실제로 사주에서는 균형 맞는 게 좋은 거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과유불급이 훨씬 나아요. 조금 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으면 다자무자라고 그래요. 다자무자. 다자 글자 좀 다자 무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다는 건 없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제 비유로 들면 정보가 너무 많죠. 아주 다양한 거. 차라리 이게 정보가 없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혼란만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라든가 모든 정보가 너무나 많아. 정보가 홍수를 이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글을 보면 너무 좋고, 또 그림을 봐도, 어떤 내용을 봐도 뭔가 정말 좋은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식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식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제 복은. 자,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를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오버되다 보니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금, 여기 이제 재인데 정제가 있는데 이 정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토생금에서 이게 금은 생을 받으니까 힘이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금은 이게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무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빛을 발한다는 거야, 이 보석이. 그러니까 오히려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무토예요, 무토. 그리고 이 미토 같은 경우도 열토죠. 그러니까 나한테 또 이 보석으로서 빛을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돼? 먼지 씌우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쟤도 빛을 못 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은 이게 오히려 제가 잘못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흠집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쉽게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게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어머니는 참, 엄마는 아이고 이게 뭘 하나 좋은 얘기 들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또 짐만 된 것 같은 그런 결과주는데, 아니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 뭘 기다리는 형으로 가잖아요. 이 남자가 이제 보세요 한번 여기에 이 잔은 지금 다 증발돼 버렸죠. 이 건조한 흙속에 묻혀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계속해서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어머님 말씀이 뭐냐면 남자를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다 남자가 이렇게 끝에 가면은 그 딸내미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진다는 거야. 조금만 사귀다 보면. 그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죠 환경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남자는 물인데 이렇게 건조한 엄청난 큰 산이 4개나 에워싸고 있는데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증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혼 아니면 사회를 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왜 남자들이 만나면 여기서 보세요. 자, 어렸을 때지만 이게 물이 들어왔죠. 이렇게 계속 들어오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남자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건 뭐 어렸을 때니까 큰 물인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건 작용이 안 되고 이 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수가 숨어 있죠. 임수 큰 물이 있죠. 자, 요때가 지금 상당히 좋은 이게 임수가 물이 수량이 엄청나게 큰 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여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어떤 게 특징이냐면 요 인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게 지금 아주 지장간 보면 무, 병, 갑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양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목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사주에 물이 많아도 그걸 다 빨아들여서 증발시킬 수 있는, 즉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돼?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생님은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인목이 있으면 한강물을 다 빨아들이기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흡수력이 강해. 그럼 여기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수도관 아니면 뭐 우리가 맨홀 우리가 수도 파이프라고 보시는데 수도 파이프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파이프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목이 이렇게 딱 뿌리 내리면 여기 타가지고서 이 지금 병화가 있죠 여기에. 이게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이 하나 있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목이 흡수해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다 증발시킬 수도 있고 나무를 키우는데 물을 다 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만 봐서는 이건 32대원 지금 34살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제대로 오겠구나 싶었는데 인목이 따라오는 바람에 이 물 자체도 실제로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자의 존재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운이 와도 없죠. 운에서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원국에도 지금 이 자수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어느 사이에 없어질 줄 모를 정도로 큰 산이 이렇게 크게 건조한 큰 산이 4개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모르지않는 게.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한 기운이 이렇게 있는 사진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이 습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습이 하나도 없어 이 사주에.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뭘 키운다 그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주로서는.
그러면 자, 이렇게 습이 없는 경우, 조가 이렇게 강한 경우는요, 사람이 너무 까칠해. 그리고 여기 현침살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예리하고 예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조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요, 한하고 말랐다는 건 이 주인공이 어떤 변치 않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나이를 먹으면 좀 늙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나이 먹어도 앞으로 동안이야 계속 변치 않아.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 내가 이렇게 변치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은 항상 조급해요. 이렇게 조가 강하면 조급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한하고 조한 경우는 변치를 않는데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한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경우는 생명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름에 그 장 맞아가지고 꿉꿉할 때 박테리아라도 뭐 하나 클락하면 어떻게 돼요? 습해야지 그런 거죠. 습하니까 지금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면은 아무것도 생명력인 경우 키울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직자로 가면은 성직자의 길을 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일단 남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야. 자식도 어렵고, 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가 이 주인공이 살아가면 이 주인공이 이 병화라는 건 온 세상을 밝히는 정말 좋은 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직자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나를 태우더라도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자 내가 에너지가 딸려도 삼라만상 모든 물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모든 걸 내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그야말로 부도자잖아. 이게 성직자 삶 아닙니까? 그 차라리 그게 딱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 이렇게 나이가 60대 중반 되면요 어떤 걸 생각하시냐? 빨리 결혼시켜서 자 외손자 봐가지고 그거 가서 애들 봐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잔재미를 느끼시면서 뭔가 이 보람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꿈을 꾸고 계시니까 여기에다 한없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머님의 상이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무한정으로 내가 베푸는 거.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요, 그게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만, 외국처럼 뭐 20세까지 내가 키워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립할 수 있게 놔둔다는 건 좀 너무 좀 매정한 것 같지만,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조금씩 내가 내 스스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내가 살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연습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특히 무남동녀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거기에 완전히 이 몰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시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생각보다 뭔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또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남자가 오기 힘들고 애들 이 식신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요 자식 얻기도 힘들어요. 또 재물 취하는데도 이렇게 장점적인 게 아니라 단점도 많고. 그러면 어떤 구조가 딱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어머님이 좀 실망하셨겠지만, 아니 이걸 제가 제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나름대로 또 마음의 준비라든가 또 딸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모든 거를 이 확실하게 어떤 시간이 오면서 내가 자꾸 그를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뭐 애를 낳고 이렇게 일반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걸 그렇게 꿈꾸면서 내가 거기서 잔재미를 또 작은 행복을 이렇게 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지만 성직자의 삶이란 오히려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보이는 게 단순하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 키우고 이제 그거 보면서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다음에 내가 언제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사회적 구조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머님 차라리 그렇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쪽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뭐 수녀님이 되신다든지 그 비구니 스님 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서 본인이 이 몸이 약하고 에너지가 좀 극신약사이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나를 수양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남을 봉사하는데 내 어떤 몸을 바쳐 봉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거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여머니 입장에서는 딸을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있는 구조로 봤을 때 있는 걸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너무 극신약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을 지키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습한 기운이 없어서 조한 기운만 있으니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술미가 이렇게 뜨죠. 술미가 이렇게 요 형살 중에서 축술미 중에서 술미도 이제 형작용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환경 변화가 다변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일반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머니 참고로 하시고요. 따님한테도 한번 이거 내가 시간 될 때 동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반성을 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되뇌어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는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보람된 삶을 살았는지 그 보람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